이동환 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고향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제3회 도시 고향 포럼, 고향 도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국내외 전문가 그리고 패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도시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류의 탄생, 문명의 시작, 정말 지속적으로 해왔던 과정인데 정말 언제 시작하고 언제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 갖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인류의 역사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우리 도전과 극복,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오는 과정 속에 우리 새로운 도시의 유형은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해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는 지속적으로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삶의 질에 대한 고민, 그리고 도시의 질, 그 비례해서 지역의 생활 공간을 재창조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오랜 기간 속에 우리가 거대 도시라는 부분이 마을에서 중소도시로, 대도시로, 거대 도시로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산업으로 인해서 탈도시화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도시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시는 이번 코로나라는 전 세계 우리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과정에 과거보다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춘 구조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는 상황이 도시가 성장하는 부분이 그냥 성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쇠퇴의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쇠퇴의 결과가 병들기도 하고 또 낡기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도시들의 이 혼돈의 시기, 기회를 잡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도시, 이런 것이 결국은 기생도시다, 병돈도시다, 이렇게 폐허도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순간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도시 발전을 앞세워서 이상적인 도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살고 편리한 도시, 수준 높은 인재 집단이나 그리고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창조적인 도시 구상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도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 서로의 갖고 있는 개발이라는 분야와 실제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충돌, 갈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발달을 유기적으로 표현한 패트릭 게테스의 얘기에 의하면, 생물학자였죠. 도시도 생물체처럼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사멸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가 한편으로 보면 성장도 있었지만 쇠퇴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성장과 사멸이라는 부분이 국가의 발전의 영향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도시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기술, 사회 문화적 특징을
이렇게 투영하게 되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도시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조명되는 시대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얘기하는 참여와 협력,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체제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도시는 실제로 대부분이 도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도시에 사는 거에 그 공간 자체가 살고 싶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공간에 시민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카우퍼는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 끊임없는 어떻게 역사의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속에 도시가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마 추구하는 부분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서로의 고민들을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서도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하는 현장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는 거대하고 아주 복잡한 생태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만드는 공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공급자이기도 하고 또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고자 얘기는 많이 합니다. 어떤 모습이 살고 싶은 도시일까?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현 세대가 미래 세대와 같이 그 고민을 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속에 도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어울려 살고 도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도와 시라는 두 개의 큰 분야에 도업지와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이런 분야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 도시의 규모도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가 구성된다면 도시는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시에서의 삶의 질, 발전 정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아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옛날 같은 경우에 도시에 대해서 적정도시 얘기하는 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적정도시 규모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발전되고 수용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현저하게 우리가 자연에 대한 부분의 공간들이나 그 환경을 우리는 훼손하면서 이루어져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을 위한 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 도시의 어떤 면에서는 도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바로 오늘 고향 도시 포럼이 하나의 좋은
해안과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빌딩을 100층 정도 빌딩이 아니면 요즘 시대적으로 그걸 보여주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물론 빌딩 숲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같이 그것이 도시공간과 사람이라는 것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 공간의 의미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위한 도시 발전으로의 방향, 이것이 변화를 잃는 해안과 더불어 시민과 같이 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두 번째, 도시와 사람, 자연은 필수 가결한 존재입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지구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도시화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50%의 도시 인구가 지금은 70%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라는 부분에 또 하나의 직면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도시의 면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 지구 표면의 2%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 생산되는 에너지의 78%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가스 60%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시에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와 자연, 도심 속에서 도시화, 그리고 환경보호,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우리가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 속에 ESSD라는 용어 속에 묻어져 있기도 하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현재에 직면되어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도로에 빽빽한 빌딩에 이런 우리 도시의 현장을 봤을 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스스로 거쳐가는 사람들이 개발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 도시에서는 결국 폐허가 남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의 숲, 정말 추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도시가 갖고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그린 네트워크, 블루 네트워크, 그런 도시 속에서의 자연을 누리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건물의 기하학적인 형태, 도로 포장 차량의 정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에 있어서의 도시 기후를 열섬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도시 소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갈등 관계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상황의 차원에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세대, 현 세대에서 해결하고 고민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미래 세대하고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한다면 환경의 지속성 그리고 가역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속에 우리가 앞으로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은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식들이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은 가치 있는 도시로의 변태. 뭡니까? 도시 브랜드입니다. 사람을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객관적인 지표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는 필요합니다. 바로 사람 중심의 도시, 그리고 새로운 변화 속에도 끊임없이 이루게 되는데, 이런 도시의 가치는 바로 브랜드로 표현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브랜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만드는 거냐? 바로 사람이 만들고 시민이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그 실체를 만들어내가는 과정들은 정말 복잡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 성과를 짧은 시간에 이룩해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다이칸야마 그 지역의 브랜드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변화시키는 내용을 보니까 지역 주민과 그리고 생활구역 단위의 규칙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경쟁력은 이제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 경쟁력의 도시의 성장은 바로 국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 갖고 있는 도시의 잠재력과 기능성을 뒷받침해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브랜드, 도시의 시민이, 도시의 주민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존재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신패러다임, 인간은 앞으로 어떤 미래의 도시를 꿈꿀 것인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미래는 사실 추상적인 거죠. 이질성이죠. 그리고 불안정한 변수를 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새로운 부분은 바로 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다 하는 분위기 속에 도시의 공간도 바뀌어져 나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사실 우리 도시 계획을 얘기할 때 도시계획은 우리가 어번 플래닝, 어떤 면에서는 시티 플래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플래닝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랜은 하나의 안이지만은 플래닝은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의 과정이다. 이렇게 무분별한 도시의 발전과 단순한 경영의 개념의 답이 아닌 정말 새롭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우리가 도시학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흥망성쇠를 얘기했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다양한 건물,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살고 싶은 장소에 있다.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 도시의 신개발과 신도시 개발과 도심 재개발,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고민을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 구성원들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 바로 그것이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100년 역사를 뒤돌아보고 도시의 방향성을, 미래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내일의 도시의 저자 피터 홀. 피터 홀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계획이 계속된다면 바로 도시의 역동적인 성장과 고령화, 도시 쇠퇴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교통과 주거환경, 이
정말 밀접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실제로 주거 환경은 아주 우수한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와 교육 분야가 조금 더 그 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앞으로 나가야 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 구성원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정말 충족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계획을 우리 스스로 핵심 과제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가 추구하는 그 모습 못지않게 아마 전체적으로 말씀도 좀 있었지만은 실제로 우리 갖고 있는 자생도시, 지속 가능한 것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지향형의 도시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불필요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 도시 건조화를 방지하는 도시, 시민이 걷고 싶은 도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2년 고양도시포럼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주제에 도시정비 활성, 환경, 평생학습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변화의 바람, 도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 자연, 유기체들이 서로 어울리는 약간의 유토피아적인 상상의 내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내는 미래를 꿈꿔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 도시가 누굴 위한 것인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